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생선 비린내와 갓 구운 호떡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선영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걀을 사고 채소를 고르며 가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라며 상인이 손짓을 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로 답하고 배추 2포기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풍경이었고 그녀의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나야.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거칠었죠. 돌아보니 박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얼굴이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선영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녀는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아는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사람들 소음이 커지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좀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선영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끝 골목의 작은 커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어닝 그늘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고 커피 머신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초라한 테이블 위에 한 잔짜리 머그가 놓였습니다. 진아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종이컵 윗부분을 자꾸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옆 금간 타일에 고정되어 있었죠. 요즘 많이 힘들었어.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진아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와 거래가 꼬였고 갑자기 빚 독촉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만 넘기면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갚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영은 오랫동안 함께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눈이 내리던 겨울날의 약속 같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아의 어깨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많이 필요하진 않아.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은행은 시장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를 줄이고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며 남은 시간을 알렸고 노점에서는 튀김 냄새가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선영은 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손님의 대기 번호표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생활비, 아이 학원비, 남편의 약값까지 머릿속에서 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결정은 같았습니다.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선영의 손글씨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상담원은 여러 번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계좌 이체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체를 선택했습니다. 종이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숫자가 인쇄된 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액수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 숫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짝 차가웠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꼭 갚을게. 일주일이면 돼. 그 말은 선명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단 해결부터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갑자기 눈물을 닦고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은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영수증을 서랍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장을 본 영수증들과 나란히 놓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정우석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죠. 오늘 좀 늦었네. 선영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말이라 바빴어. 그는 상의 포켓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저녁상을 차리며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습관처럼 화면을 켰습니다. 입금 완료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한 수신 확인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열고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조금 차가웠지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는 말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빨리 잠이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물을 올리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우석은 식탁에서 신문을 넘겼습니다. 선영은 분위기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여유 있어요? 우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돌았습니다. 대답은 다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전에 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네. 내일 얘기하자. 짧고 빠른 문장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영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화면 속 시간은 차갑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선영은 진아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여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전단지와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자 낯선 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건너편 집 현관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찾으시는 분 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박진아 씨 사시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밤늦게 짐 차왔다가 바로 갔던데요. 그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서서 벽의 균열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인가 오래된 것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핸드백 속 영수증이 손에 닿았습니다. 종이는 얇고 숫자는 굵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마다 정차했고 사람들은 오르내렸습니다. 도시의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선영의 시간만 멈춘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단어가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우석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달걀말이가 올랐습니다. 우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라는 질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선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말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석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의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왜 그랬어? 우석의 말은 짧았습니다. 선영은 오래된 우정과 그날의 표정, 그리고 일주일이면 된다는 약속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젓고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그 돈 못 받는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두둔하지도 완전히 후회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곧 다시 연락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휴대폰 화면은 더 자주 켜졌습니다. 알림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깔렸습니다. 바람은 커튼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고 남은 날이 눈앞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속 시계의 초침은 현실의 시계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휴대폰을 엎어놓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새벽 무렵 선영은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 골목, 붉은 어닝, 커피잔, 은행 창구, 영수증, 그리고 진아의 떨리는 손. 꿈속 장면들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얗고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침대 끝을 손으로 눌러보니 천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가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힘이었고 지금은 힘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하고 남은 반찬을 작은 통에 옮겼습니다. 설거지 물의 온기는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행동을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캘린더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돈을 보낸 날에서 이틀. 숫자는 여전히 커 보였고 약속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서랍을 열고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의 구김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평평하게 펴고 얇은 투명 포켓에 넣었습니다. 기록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증거처럼 보관하는 편이 낫겠다고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자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수록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해질 무렵 창밖 하늘은 귤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영은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 커피 가게의 어두운 타일을 떠올렸습니다. 진아의 종이컵이 접히고 펴지던 소리가 귀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지금은 굵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믿음이 소리 없이 접히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 척 지나쳐버린 사람이 자신임을 이제야 천천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우석은 방에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긁히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고양이가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가로등 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세던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도 기다리되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다고요. 기다림과 행동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보겠다고요. 믿음이 꺾였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첫날의 끝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선영은 커튼을 걷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읽지 않은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어젯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그 말은 금세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와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석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선영은 손끝으로 밥알을 굴렸습니다. 이틀째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작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치우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물소리가 일정하게 흐르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나 손목을 적시는 물의 온기는 곧 차가워졌습니다. 기다림은 물처럼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박진아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창 모임, 지역 커뮤니티까지 확인했지만 그 흔적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SNS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푸른 빛이 비쳤습니다. 정말 사라진 걸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무렵 우석이 퇴근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여자 아직 연락 없어?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였어요. 설마 도망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석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다 속는 거야. 냉정해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선영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유리문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안내문에는 경제범죄수사팀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담당 형사 강도윤이 나타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수사 가능합니다. 그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있나요? 선영은 종이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창구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벽에는 신고 절차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형사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피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경찰서 앞 도로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만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길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단지가 바닥을 스치며 흩날렸습니다. 한 장이 그녀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법률 상담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문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투자 사기라는 단어가 마음을 쳤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동일 수법 반복 가능성주의. 작은 활자였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선영은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떠오르고 카페에서 접히던 종이컵의 주름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한 줄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를 속였을까? 마음속 질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켰지만 여전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화면은 어둠보다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기다림을 끝내고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틀 뒤 선영은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얇은 수첩과 볼펜을 챙겼습니다. 카드를 정리하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기록된 숫자들 사이에서 진아의 이름이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수첩 첫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박진아 찾아야 한다. 글씨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제보다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행동이 시작될 시간임을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붓기와 피로가 겹쳐 표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선영은 핸드백에 수첩과 펜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열고 이름들을 훑었습니다. 박진아 보험회사 동료. 오래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아 씨요? 그분 퇴사한 지 꽤 됐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 요즘 연락돼요? 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요, 그분 요즘 투자 모임 한다던데요? 이름은 바꾼 것 같던데. 통화가 끝나고 선영은 손끝으로 수첩을 눌렀습니다. 투자 모임. 짧은 단어 2개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결과 목록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은 투자 컨설팅 대표. 이름은 다르지만 사진 속 인물은 확실히 진아였습니다. 선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 진아는 단정한 재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시장에서 봤던 초췌한 얼굴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아의 계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하단의 문의 링크를 눌러 계좌번호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741. 바로 선영이 돈을 보냈던 계좌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아가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 중이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수증과 메모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화면 캡처,
그리고 진아의 홍보글, 볼펜으로 하나하나 날짜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 정우석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묻지 않아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아 찾았어요. 우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찾았다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투자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대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다시 가야지.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석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냥 당한 채로 살 순 없어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우석은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로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지은 대표. 그 아래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따라 적혔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굵은 글씨로 확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문의 드리려고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낮췄습니다. 상대방은 반가운 듯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상담 가능하세요. 대표님도 계실 거예요. 그 말에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내일 진아와 마주할 생각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단단했고 이전의 선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분노보다 냉정함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질 때쯤 선영의 눈은 차분히 감겼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고쳐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얇은 화장을 덧발랐습니다. 얼굴빛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볼펜, 그리고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퍼를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아가 운영하는 투자 사무실은 도심 외곽의 신축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지은 투자 컨설팅이라는 문구가 반짝였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깔끔한 인테리어, 향기로운 커피 냄새, 그리고 상담을 기다리는 중년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들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재킷 위에 얇은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근했습니다. 선영은 작은 고개짓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손가방 속에서 녹음기가 켜지는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그래프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최근 수익률이에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요. 선영은 일부러 놀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품은 처음 보네요. 그녀의 말에 진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쵸?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아까워요. 선영은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구석에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고 프린터에서는 계약서가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척하며 사무실 내부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제목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투자자 확인서. 그 단어를 본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늘 일부 금액만 입금하셔도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이자 지급이 시작됩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건 어디서 관리돼요? 진아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저희 쪽 계좌로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선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진아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지은 대표.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원금 보장, 내가 직접 관리라는 문장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입술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하신 분 박지은 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문장 속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미팅 예약해 주세요. 추가 투자 상담 원합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이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숨을 곳이 없어요, 진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녹음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USB에 저장하고 종이 서류는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끝을 눌렀습니다.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밖 하늘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선영은 다시 메모장을 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그 아래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경찰 연락 내일 오전. 글씨는 굵고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렸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친구였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지웠습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해요.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어요. 몇 초 뒤 진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봬요. 이번엔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게요.
선영은 화면을 천천히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일 당신이 만든 덫에 당신이 걸릴 거예요. 그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확실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창문 유리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의 계획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아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걷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로에는 차 몇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새벽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손목을 주무르다가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불빛이 초록으로 깜빡였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석은 출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 보러 가요? 선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어요. 우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해요. 혼자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약속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창가 자리엔 이미 박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는 전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얇은 목걸이,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오셨네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영은 가방을 옆자리에 두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진아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구조를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척했지만 가방 속 녹음기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보장된 수익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진아의 말은 매끄러웠고 익숙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보장, 직접 관리, 걱정 마세요. 그 세 단어가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는 형사 강도윤이 커피를 마시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조용히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며 사인을 유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큰 금액으로 해보시죠. 선영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예요. 더 안전하죠. 그 말이 끝나자 강 형사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진아는 계산서를 챙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마음속이 들킨 듯 했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침착함이, 진아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형사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좌 추적 들어갑니다. 선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의 말에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하지만 곧입니다. 선영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오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의 모니터에 진아의 계좌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다수의 입금 내역, 그리고 여러 피해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강 형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움직이는 걸 보며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선영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이 한쪽에 쌓여 있었고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미 사기 혐의로 입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복도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했습니다. 그 얼굴엔 지친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그 생각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에 젖은 거리에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긴 어둠을 지나 새벽으로 향하듯 말이죠. 이선영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희미하게 밝았고 얇은 커튼 사이로 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갈하게 빗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싸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진아의 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 내역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 앞 도로에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회색 벽돌 건물 위로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발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분노와 불안이 뒤섞였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형사 강도윤이 정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 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박진아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외투를 걸친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오르려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진아의 발걸음이 멈췄고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꽉 쥔 채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진아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아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진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 강도윤이 다가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진아 씨, 이건 최근 계좌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입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강 형사의 말에 진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무슨 오해예요? 그녀는 급히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녹음기 USB. 증거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진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취재기자 2명이 경찰서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지은 대표님, 투자 사기 혐의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진아는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아의 눈빛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얕은 후회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진아를 호송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량 엔진이 켜졌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형사 강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이선영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경찰서 계단 위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차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눈길을 잠시 돌리던 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계단 아래를 내려오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무거운 어둠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다시 시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처음 진아를 만났던 곳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마음속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믿었던 친구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자신이 지켜낸 신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진짜로 끝이 보였습니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자 화면 하단의 자막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동창 투자 사기단 검거. 이선영은 식탁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주범 박진은, 본명 박진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TV 화면 속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진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드러난 눈빛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한 시민의 제보와 증거 제출이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자의 말은 끝났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 그 문장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마음속엔 아직 잔잔한 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강도윤 형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선영 씨, 덕분에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을 마쳤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사람 잘 있나요?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수감 중입니다.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그 말에 선영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당신 이름도 기억하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싸늘했던 부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결국 이긴 거네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는 선영의 손에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와 서류 안내서였습니다. 봉투 속에는 용기 있는 신고자, 감사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시장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과일 상인은 오늘 귤 달아요. 라고 외쳤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한동안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일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엔 가을 냄새와 함께 새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선영 씨,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피해자분들 대표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선영은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왜 신고를 결심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다치지 않죠. 그 말에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다시 선영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서 용기 있는 시민으로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얼굴이 짧게 비쳤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남편 우석이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네요.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엔 긴 대화 대신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가락 사이엔 여전히 그날 경찰서 앞에서 들고 있던 서류 봉투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무너지고 진실은 남는다. 그 문장은 속삭임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벽처럼 단단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영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자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고 그 한 면에 정의의 용기, 시민 이선영 씨 인터뷰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끝으로 그 제목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신문을 접은 뒤 그녀는 장을 보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영 씨, 뉴스 봤어요. 잘하셨어요. 누군가 건네는 인사에 선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제 다 끝났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채소를 고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웃음과 일상의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냉정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커피를 새로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펜 끝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던 모습, 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서 앞에서의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번져갔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마음속 깊이 묻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우석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어요?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따뜻한 금빛을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집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느긋하고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기도처럼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감정이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거실에는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공기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전 잃었던 믿음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는 단순한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이 잔잔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댓글 한마디가 큰 감동과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JY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